막말로 이제 네. 내가 이 돈 지불하면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그쵸.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경우 생각하면 그 교육이 10주잖아요. 네. 네, 올해 안으로는 아마 그 가격을 다 고스란히 그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순수익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점은 프리랜서 강사니까 개인 시간을 여유 있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그 외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내가 고정적인 일이 다른 일이 있다면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만 강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내가 원할 때 강의를 열어서 개인적으로 인솔을 해서 직접 개인 강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바로 순수익으로 돌아서지 네. 않을까. 저도 빠르면 바로 분기 안에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온유 공간에서도 수업할 수 있게 또 마련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고민했어요. 이거 분명히 내 자리를 뺐을 텐데.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망설였어요. 오늘은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성주 작가님 모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소개를 하는 것보다 작가님의 목소리로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온유에서는 2021년부터 약 5년간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온유의 현준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경력이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 있고 다양하다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회사원으로 쭉 시작해 오시다가 작가 활동도 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알려주시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선생님의 이렇게 경력이 조금 변했던 변천사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군대 복무 때부터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뭐 블로그 사용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 IT 카메라 관련 기자로 매거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30 좀 넘어서 30대 초중반쯤에 퇴사를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퇴사를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아무 변화도 없길래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나자 해서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온라인에 연재를 하고 그게 운 좋게 수상을 하면서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때 여행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 다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일을 찾다가 스마트폰 사진 관련해서 평소에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들어서 작은 독립 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과 스마트폰으로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점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걸 교육해주고 그렇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 네. 제가 여행을 못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때쯤에 외출하는 것도 많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SNS나 이런 데 사진 올리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느꼈어요. 소중한 일상에 대한 이 갈증이 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사진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례 없이 이게 너무 막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마침 그런 강사 제안을 받게 됐을 때 제가 그동안 했던 그 IT 관련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딱 접목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까지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제가 가진 지식이나 뭐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락을 했고 처음에 오셨을 때 수강생은 네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작게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 네. 선생님이 가장 재밌고 의미 있게 가르치는 뭐 내용이나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좀 어떤 걸까요?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들이 찍어오신 사진을 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은 이미 다 각자의 감각이나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기술이 부족하셔서 그거를 표현을 못 하시는 건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다. 그래서 작은 아주 쉬운 기술만 가르쳐 드리면 선생님들의 이제 감각을 펼칠 수 있다. 그 결과물이 이제 화면에 제가 띄워놓는 이 사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진들 보면 잘 찍어 오세요. 그래서 서로 어떤 선생님은 자기 작품이 화면에 걸리는 거를 쑥스러워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그 시간을 저는 지나는 게 제일 보람도 있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고 즐겁습니다. 수강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되세요? 시니어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젊게는 50대부터 제가 뵌 선생님은
지금 90세 넘으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90세에 넘으신 분은 또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서 좀 오시는? 그 선생님이 이제 매번 같은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 다음 코스도 있어요라고 해도 나는 이 내용도 아직 다 숙지를 못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똑같은 수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기술을 해서 내가 당장 사진을 바꾸겠다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내가 활동을 하고 배우고 있다, 이 자체를 즐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50대 분들은 좀 목적이 좀 다른가요?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록과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따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그리고 다른 연령대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긴 그렇네요. 막 인플루언서로 내 기록 남기고 싶은데 좀 잘 찍고 싶으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교육 과정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알려주는 효과가 제일 좋으세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때 그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관심은 있으셨지만 이 기기를 다루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 한 번만 해도 사진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이 그 받는 그 감흥이나 다르겠죠. 네, 변화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래도 수강생이 크게 반응할 때가 저도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진짜 경험만 해야 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네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겉의 얘기들을 둥글게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강사로서 활동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사용자들이 쓰는 기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냥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게 나온다고 또 예상할 수 있듯이,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활용법을 가르치는 분들은 항상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혹은 영상 중심의 SNS 트렌드가 거의 1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도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그 수요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하려면 보통 저희와 같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곳도 있고, 뭐 구청, 지자체 같이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공 쪽에서 일어나는 수요도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꾸준히 스마트폰 사진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는 계속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담당하는 강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화를 지났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여행 사진 관련된 그런 클래스가 따로 있고, 뭐 일상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은 아주 사진 일반 이론에 접목을 해서 뭐 4주에서 12주차 정규 과정이 신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가 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 만들 때 되게 고민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디지털 교육 양성 과정 막 민간에서도 막 많이 나오고 자격증도 주긴 하는데, 자격증만 취득하고 끝이고 강사의 기회까지 연결해 주지 못하니까 온유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뭐 시니어 하우징이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배치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우수 수료자들은 바로 이제 강사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딱 이제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보이기도 하다. 과연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설득하거나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시중에 이제 사진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는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진행하다 보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노하우, 요즘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라든 그런 게 주를 이루는데, 여기서 하는 활동들은 타겟이 비교적 명확하고 꽤 긴 시간 동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5년 이상 했던 입장에서 현장에서만 겪는 일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듣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질문, 제가 당황했던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오셔서 나는 사진 기능보다는 내가 지금 스마트폰 용량이 꽉 찼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옮겨야 되냐,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방법들까지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은 아마 일반적인 프로그램 강사 과정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 노하우가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고 싶으신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강사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아, 좀 불편한 거긴 한데 왜 이걸 들어야 되냐, 이거 들으면은 과연 뭐가 바뀌냐. 근데 좀 가격대가 나간다. 강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의 교육 과정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봤을 때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의 PT 형식에 좀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을 다 써놓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저는 그 생각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거의 제 강의 자료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어떻게 했을 때 사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끝나고 나서도 물론 강의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거 못지않게 듣는 이야기가 자료가 되게 깔끔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사실은 기술적인 내용을 배우기만 한다면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른 데 가서도 뭐 기능이야 이런 거는 똑같이 배울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 어떻게 전달할까는 이 개개인의 알려드리는 강사 입장에서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대로 시각적으로 네. 피곤하지 않게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으신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가 사진이 바뀌는 걸 보면 바로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자료를 만드신 걸 제가 보기도 할 거고요. 아, 네. 네네. 실제로 모이신 분들 사이에서 그분들도 그들 앞에서 5분 내지 10분 동안 강의도 그냥 요약 강의를 직접 실습을 해보신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강의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제 자체가 되게 좋은 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제가 지금은 이제 많게는 100명, 200명 앞에서 너스레도 떨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 변화가 좋은 교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직접 그분들하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바꿔가고 싶습니다. 이런 게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잘 없기는 해요. 시장에 눈을 돌려봐도. 그럼 10회차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음 날부터 강의 시작할 수 있나요? 강의 실습이 2주를 잡아놨어요. 아, 실습이 있군요. 네네. 마지막에 5분 강의하고 피드백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또 10분 이런 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걸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을 알고 있는데 1밖에 못 전달하는 사람이랑 5를 알고 있는데 3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습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그래도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차별화가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이 플래그십이나 저희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실습을 충분히 제공할 거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 주차는 직접 오셔서 네, 보조를 하시면서 현장 분위기도 익히시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차별성이 될 것 같긴 해요. 가격의 스토리텔링을 조금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이제 내가 이 돈 지불하면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경우 생각하면 그 교육이 10주잖아요. 네, 제가 어제 듣기로 이 정도 가격이면 올해 안으로는 아마 그 가격을 다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순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점은 프리랜서 강사니까 개인 시간을 여유 있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그 외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내가 고정적인 일이 다른 일이 있다면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만 강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내가 원할 때 강의를 열어서 개인적으로 인솔을 해서 직접 개인 강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요즘 그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순수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도 빠르면 바로 분기 안에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온유 공간에서도 수업할 수 있게 또 마련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고민했어요. 이거 분명히 내 자리를 뺐을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였어요. 그래서 가격 산정할 때도 그 담당자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 내가 내 5년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데 요것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그게 아쉽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네.
저희가 요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실 텐데 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과정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랑 함께 활동을 하시게 될 테니까 제가 사실 혼자 다 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여기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가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 독자적인 이제 풀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브랜딩을 해서 여기저기 등록도 하고 연락도 돌리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만 처음에 물꼬를 트는 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가 확실하게 도움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풀도 있고 그쵸. 제가 가진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 소화 못하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알려주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네,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뭐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처럼 대단한 기능들이 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대상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역시 이제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하겠지만 현재 그 수강생들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응만 가능한다면 누구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특히나 스마트폰 그리고 사진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네. 그분들의 생각, 평소에 바라는 것을 듣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적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자세가 마음가짐.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된다, 잘 들어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막 속사포처럼 같은 질문하고 하면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많이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네요. 네네네. 수많은 강의를 하셨겠지만 가장 나 이 일 하면서 좀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은 좀 언제 있으세요? 온유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 사진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80대 선생님이셨어요. 네. 거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활동적으로 다니셨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들 주목을 하셨는데 돌아오면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내가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사진을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찍기만 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채널이 없었던 거죠. 내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줄 채널이 없었고 사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물꼬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게 된 거니까 그분한테는 이제 평생에 남을 기억이 한 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강사뿐만이 아니라 이 시니어 분들이나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사진 찍는 거를 조금 더 의미 있는 추억과 취미로 가져가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작가님 사진 보면 사진도 좋긴 한데 얼마 전에 올리신 햄버거 사진 보면 햄버거 먹고 싶고 뉴욕 가보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 사진을 활용하는 게 이분들이 일상에서 조금 더 즐겁고 이 추억 남기기에 좋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 일기는 누구나 쓰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사진은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록으로 출발을 하되 사실은 이 사진이 어디서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저도 그냥 아무도 볼 줄 모르고 썼던 글이 제 이제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직업을 얻게 했듯이 그 사진들도 작게는 개인적인 기록이 될 수도 있지만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런 채널에 올렸을 때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순간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업의 본질로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저는 본인도 얻어가는 게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저도 네. 완전 단순히 돈만 목적이었으면 5년 동안 똑같은 일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하는 맞네요. 일이 바뀌는데 네, 무언가 지치지 않고 하려면 거기서 내가 얻는 부분이 금전적인 것 외의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제 가서 요즘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적응하면서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사람을 좀 더 폭넓게 대하는 방법도 스스로 이제 배우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 잘 찍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 진짜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저희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양성 과정 제안을 받고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거를 나눠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다란 커뮤니티를 새로 만든다. 그리고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쌓였던 거를 아낌없이 나눠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